이제 채권의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단기 채권 중에 이제 기타의 채권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수수익이라는 것도 있다,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 이런 거 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선 미수수익, 부가세 대급금 말고도 많으니까 교재에 있는 걸 하나씩 하는데 그냥 책을 그 예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예제가 있어요. 62페이지 예제.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이 뭐예요? 첫날 보여드렸던 표가 기억이 나시죠? 채권 중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건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쳐서 매출채권, 그죠? 그 다음에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건 미수금, 돈 꿔주면 대여금 하면서 선급금이라는 게 있었죠. 미리 그러니까 선급을 지급한 거예요. 선금, 예약을 걸어놓는 거, 그게 선급금입니다. 11월 10일 날 서울 상사에 50만 원의 상품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어치 핸드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계약금 걸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 물건을 사와, 10만 원 드릴게요, 그거예요. 자, 거래가 발생했죠. 그죠? 자, 근데 회계처리 칠판에 보면 선급금 50만 원, 당자예금 10만 원, 당자예금 10만 원, 이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 50을 안 적고 10만 적어요. 계약이 거래가 아니라 돈이 나간 게 거래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거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책인가? 이 앞에 책인가? 앞에 책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는 1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50만 원을 계약한 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른쪽 대변에 당자예금 10만 원, 왼쪽 좌변에 선급금 10만 원. 오케이? 자, 됐습니다. 12월 15일 날 서울 상사에서 상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외상으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물건 샀어요. 돈이 나갔죠? 나가야 하죠? 오른쪽 대변에 가서 적어야 돼요. 50만 원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엔 40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0만 원 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잡았던 선급금 10만 원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줘야 될 나머지 잔금 40만 원 아직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 이렇게 잡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왼쪽 차변에 뭐가 적혀요? 상품. 뭐 판매 목적으로 가져온 거니까. 자, 회계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11월 10일 날 재무상태표를 그린다면 선급금이 나타나 있겠죠. 그 재무상태표예요. 이건 자산부채 자본 투입 비용 중에 뭐다? 자산. 그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채권, 수취채권의 한 종류예요. 왜요? 해약하면 돌려받잖아요. 그죠? 해약하면 돌려받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샀지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선급금도 채권이라는 거고, 선급 비용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이 뭔지 볼까요? 기억나죠? 선급 비용. 뭐예요? 기말수정분계 때 나온 거, 보험료 미리 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약하면 돌려받는다, 그런 말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일종이 되는 거죠. 용감하는 지금 63페이지 봅니다. 11월 1일 날 사무실 보험 계약 맺었어요. 1년분 24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말수정분계 하라는 얘기예요. 자, 11월 1일 날 현금이 나갔습니다. 오른쪽 대변에 현금 24만 원, 왼쪽 차변에 보험료 24만 원 적으면 돼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결산 과정에서 기말수정분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만 원은 12달치 보험료인데 내가 향유한 기간은 2달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2달치 4만 원 뺀 20만 원은 보험료로 쓰면 안 돼요. 다음 기회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잡았던 24만 원 보험료 중에서 20만 원을 줄여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미리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리 낸 비용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급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이에요. 그리고 굳이 자산 안에서 채권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해약하면 돌려받으니까. 그죠?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쑥쑥 갈게요. 이건 기타들이니까. 자, 다음은 64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200만 원을 대여했어요. 근데 만기는 이제 2004년에 받기로 한 거고요. 이자율은 연 10%예요. 그리고 이자는 20X2년 9월 30일에 수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해 볼 텐데, 대여 시점 회계 처리는 쉽죠. 대여금 200, 현금 200, 끝. 됐죠? 장기자 붙어 있네요. 왜? 만기가 1년 이상 남았잖아요. 이건 쉬워.
12월 31일 날 기말수정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12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이자 받아요?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이자는 내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기간 경과분만큼의 이자를 인식해 줘야 돼요. 기말수정 분계로서. 자, 그러면 일단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이고요. 1년에 20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몇 달 빌려준 거예요? 10월부터 치면 10, 11, 12. 3개월이니까 4분의 1. 12분의 3만큼 인식해야 되죠? 얼마예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은 못 받았지. 이게 뭐예요?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자산이면서 채권인 거죠. 극단적으로 12월 31일 날 뭐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면 나는 이자를 얼마 받게 되겠어요? 5만 원은 받겠지. 그 기간 동안에. 아시겠어요? 이 미수 수익도 채권의 일종일 겁니다. 교재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거 공부하는 김에 그 다음에 9월 30일 분기 한번 해보려고요. 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미. 그 다음에 9월 30일. 이자 받는 거죠? 이자 얼마 받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현금 20 잡히죠 이렇게. 오른쪽 대변에 뭐가 잡혀야 돼요? 이자 수익 잡혀야 되죠. 근데 이자 수익이 15만 원만 잡혔어요. 왜? 미수 수익 5만 원을 이제 까준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뭐 사용한다고 할까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X1년과 X2년을 놓고 봤을 때 각각 이자 수익이 얼마씩 잡힌 거예요? 5만 원과 15만 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맞잖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이거 교재 없으니까. 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적으세요. 안 적었으면. 이걸 핸드폰으로도 본다며요. 그럼 이 5인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글씨가 보이나?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핸드폰으로 수업하는 거? 글씨 안 보이잖아요.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옛날 얘기인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 혹은 제가 강의를 하던 초창기에는 하긴 우린 테이프 들었다.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단 귀가 너무 아픈 건 둘째 치고 필기 말만 듣는 거잖아요. 이걸 녹음을 해요 학생이.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서비스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테이프 업자가 와서 이 학생에게 녹음을 이제 의뢰하는 거죠. 너 얼마 줄게 녹음해라. 그러면 이 친구는 용돈 받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책상도 못 움직이는 거지. 딸깍거리면 크게 들어오니까. 나중에 얘가 필기도 해요. 서브노트를 팔았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비주얼이 다 되니까 말하자면 그 온오프라인을 막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친구의 이해력이 많은 학생들의 그 결과를 초래해. 뭐냐면 얘가 잘못 적으면 다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강의를 좀씩 하다가 2003년부터는 전업으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엔 저도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다가 조금 유명해져서 제 중급회계를 필기도 돌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게시판에도 오고. 여기 봤더니 어떤 한 학생 받아 적는 애가 차변대변을 바꿔가지고 받아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특정 주제를. 학생들이 막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을 해주다 보니까 왜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나 봤더니 그 복사본과 그 테이프가 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는 잡아가지고 놀러 와봐. 그래서 내가 노트 검사하고 막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엔 저는 이제 이런 걸 만들기를 좋아해서 다 만들어서 파일로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테이프 업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제가 다 쳐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 녹음하는 친구 할 일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다 동영상이 됐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게 신기해서. 글씨 안 보이긴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난 정말 신기해. 예전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정말 좋아졌고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못하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학원을 다녀요. 뭐 당연히 사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요즘 제일 중요한 화두가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주도를 안 해 얘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를 쓰는 거를 학원에서 듣고 써. 이거 나라 걱정하면 늙은 거라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들어오면 내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회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보다 최근 2배가 됐거든요, 전부.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알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고 연구해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책 찾아보고 없으면 딱 한마디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그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영어를 쓰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그러나? 그게 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뭐 일단 되고 생각해야죠, 세무사가. 자, 다음으로 갑니다. 선납세금. 5월 15일. 선납세금 뭐냐면 세금 미리 낸 거예요. 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 10만 원에서 법인세 원천 징수액 10,000원을 차감한 9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주죠? 근데 이자 줄 때 혹시 이자에서 세금 띄고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금을 해봤어야 뭐 그걸 알죠? 아주 작은 돈이더라도 이자 줘요. 그러면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러는데 통장을 만약에 이게 보면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원천 징수 얼마 했다고. 자, 이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세법에서 다시 배울 텐데 이자를 버는 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심요순이라는 사람이 한 600만 원 저금해가지고 한 이자 한 5만 원 받았으면 내가 그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심요순이 신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귀찮거든. 그 자기가 받은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나중에 국세청이 그걸 그러니까 생각한 거지. 이놈들이 신고를 안 해서 잡으러 당겼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은행에다 얘기한 거죠. 야, 너 이자 줄 때 세금 띄고 줘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띄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이자만 원천징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월급도 원천징수를 해요. 소득세도 신고 안 하는 놈들이 나오거든. 까먹었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당연히 배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자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10,000원인 것처럼 돼 있죠. 실제 10,000원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는 10몇 프로라 틀린데 뭐 그렇다고 치고 회계 처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현금이 들어와요. 왼쪽 차변에 보통 예금 9만 원. 9만 원 들어왔으니까. 근데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만 원 적혔어요. 왜? 내가 들어오긴 9만 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10만 원 이자를 본 건 맞죠? 10,000원은 뭐예요? 세금 낸 거라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는 왼쪽 차변에 보통 예금 9만 원, 선납세금 10만 원, 그리고 오른쪽 대변 10,000원,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첫째, 그럼 여기다 그냥 법인세 비용 쓰면 되잖아요. 이거 법인이니까 왜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아니, 뭐 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구심은 가져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 왼쪽 차변에 비용 쓰면 되잖아요. 근데 선납세금은 분명히 자산이거든. 채권이에요. 왜 자산을 잡냐 이거예요. 비용인데.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기까지 너무 어려운데 자 봐요. 이렇게 10,000원을 걷었지만 이건 여러분 각 사람마다 세율이 틀린 거 알아요? 왜 많이 벌면 세금이 높아져. 그러니까 연봉이 뭐 900만 원까지는 10%, 뭐 한 1,000만 원, 아니 뭐 5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1억 넘어가면 30%, 제일 높은 게 38%거든요. 법인세도 낮은 거는 10%, 위에는 20% 이렇게 돼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얘한테 세금을 띄고 줄 때, 야, 너 소득이 얼마야? 소득세 얼마네? 네 세율이 얼마야? 물어보고 띄면은 정확한 금액이 띄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얘한테 물어보면 알게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만 떼요. 아, 틀릴까봐 말을 못해. 14%인가 떼는데 저도 자신이 없네. 저도 딱히 세금을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 원의 이자에 대해서 10,000원의 소득세를, 그러니까 법인세, 여기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띄었지만 이거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확정세금이에요, 미확정세금이에요? 미확정세금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세금을 내는 건 나중에 제대로 낼 건데 은행이 띄어간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은행이 띄어갔다 국가가 띄어가는 거니까 임시로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명칭이 세금인데 미리 낸 선납세금이고요. 자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다음에 7월 20일 날 법인세 중간연합으로 10만 원의 법인세를 보통예금에서 출금해서 세금세에 납부했다. 자,
이 문제가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네.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 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논리에 따라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납부해요. 오늘. 난리 났죠. 지금 저희 사무실은 지금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난리가 났는데,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다 보니까 국세청이 싫을 거 아니야. 지금 국세청은 그러면 10월 달에 월급을 못 줘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중간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정 조건에 달하면 중간에 내요. 근데 그 6월 말까지 거를 낸다는 거예요. 뭐 원래 이제 8월 15일까지인데 여긴 뭐 7월 20일 날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느냐? 돈이 나갔어요. 그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은 맞아. 근데 왼쪽 차변에 또 선납세금을 다루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고 같은 논리라니까. 지금 아까 이자 받을 때랑 똑같이 7월 20일 날 납부한 세금은 확정이다, 추정이다. 추정이다. 그죠? 만약에 하반기에 엄청난 적자가 나서 세금 낼 필요가 없으면 저 10만 원은 어떻게 된다? 돌려받는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돌려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적자가 나면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이 0이면 10만 원은 이미 낸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이 30만 원이다. 자, 이 회사가 이와 같이 이자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벌고 해서 1년치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 원래는 오른쪽 대변에 뭐 현금 얼마, 왼쪽 차변에 법인세 비용 얼마를 달아야 돼요. 자, 법인세 비용 30만 원 달았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얼마를 내면 돼요? 30만 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12월 31일 날 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3월 31일 날 낸다고 그랬어요. 3월 31일까지 내는 거지. 근데 보통 마지막 날 내요. 왜 미리 내? 아깝게. 3월 31일 날 내는데 12월 30일 입장에서는 아직 안 냈으니까 부채를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지급 법인세라는 법인세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미지급 법인세 달아요.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낸다고. 아니 그럴 거 아니라 3월 31일 날 비용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저 법인세 30만 원은 X 1년도 비용이에요? X 2년도 비용이에요? X 1년도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잡아놔야지. 근데 선납세금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인세.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11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낼 건 얼마예요? 19만 원. 나머지는 선납세금을 감소시켜줘서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선납세금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인세, 그러니까 세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이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가요. 자, 부가세 대급, 부가세 공부했잖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의 기억이나 기대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회계사가 된 뒤로 20년간 한 번도 세율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세금입니다. 10%. 나머지는 세율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부가세가 이런 거잖아요.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1,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10%인 100원을 합쳐서 1,100원을 받고 나는 국가에 100원을 내는 거죠, 내가. 그죠? 최종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내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까 은행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면 1,100원을 받아야 돼. 100원의 세금이 붙는데 얘 보고 내라고 그러면 얘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판 사람 보고 내라고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보통 이 1,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한 900원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900원에 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나한테 판 놈도 90원의 세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한테 990원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냐면 1,000원, 그러니까 9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끝날 것을 1,100원 받고 990원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값은 빼고 생각을 해보면 세금만 놓고 보면 내 돈이 아닌 걸 생각하면 나는 100원을 받아놨죠, 얘한테. 그리고 90원을 쟤한테 뺏겼죠. 그러면 결국 생각해보면 나는 100원을 받았고 90원을 냈으니까 10원만 더 내면 돼요, 국가에. 그래서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서 그 차액을 낸다고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아니 뭐 지울 필요 없죠. 이때 생각을 해보면 나의 매출은 1,000원이다, 1,100원이다. 1,000원. 여기서는 나의 매입은 900원이다, 990원이다. 990원. 아니 900원. 근데 돈은 1,100원과 990원이 움직이죠. 그건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 그걸 내가 미리 그냥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이제 부가세가 붙어 다니는데 그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래요. 부가세를 대신 준 금액 이런 뜻이에요. 불안해. 다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부가세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거고 조세 역진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지만 조세 역진성이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다 부과되고 지금 담배 가격이 올리는 지 조금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2,500원에서 4,500원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몇 년 가면 한 2만 원쯤 돼 있는 방송 보는 사람은 좋은 시절이 있었군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원씩 더 받잖아요. 지난 1년간 그 더 받은 2,000원이 얼마냐면 그래서 늘어난 세금이 13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연봉 1억 이하인 사람들의 소득세 합이 13조가 안 돼요. 연봉 1억 이하인 사람, 1억 이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1억 이하가 95%는 되지 않을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부는 담배값을 올려서 노동인구 한 판을 더 떠놓은 거라니까 저다가. 그래서 뭐 저는 제가 흡연자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끊을 계획입니다만은 참 난 그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그리고 제 주위에 누구도 그걸로 인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은 없어요. 끊으려 했던 사람만 몇 명 존재하죠. 요즘은 그 후배들 담배 얻어피기가 되게 미안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렇지. 조세 역진성하다 이렇게 됐구나. 어쨌든 저는 세법 강사가 아니니까. 자,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얘기가 좀 들어있어서 조금 여러분 익숙치는 않을 텐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세무사 회계학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들으세요. 일반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고. 자, 5월 10일 설날을 맞이하여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랑 합치다 이렇게 됐다. 5월 10일에 설날을 맞이한다는 건 너무 준비성이 철저한 거잖아요. 거래처에게 선물할 구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고가액은 8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8만 원 줬겠죠. 이건 접대비래요. 선물 줄 거니까.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래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상당히 실무적인 얘기인데 자 봐요. 아까 여기 제가 좀 지저분하지만 다시 한번 써볼까? 1,000원 플러스 100원 빼기 900원 플러스 더 지저분하네. 90원 이렇게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원의 부가세를 받아낸 걸 국가에 내겠다는 거지만 90원 낸 거는 돌려받는다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인에게 이 90원을 분명히 썼지만 안 돌려주는 몇몇 항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정책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접대비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샀다 혹은 비품을 샀다 부가세 공제해 줍니다. 근데 접대비 이런 거 공제 안 해줘요. 이거는 향응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접대가 가장 활발한데 접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기한 거 많아요. 전 세계에서 경찰을 제일 무시하는데 치안이 안전해요. 난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회계사 시험이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회계가 가장 부정이 많대요. 그 세무공무원이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세무공무원 부정이 되게 많아. 좀 재밌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지만. 자, 그 부가세를 안 돌려줘요. 회계처리를 왜 이걸 물어보냐면 왼쪽 차변에 접대비 88만 원, 오른쪽 대변에 현금 88만 원 적어서 그래요. 아니 뭐가 이상해? 제대로 처리됐는데 원칙적으로라면 나는 8만 원 돌려받죠. 그럼 88만 원이 나가지만 접대비는 얼마가 잡혀야 돼요? 80만 원만 잡히고 8만 원은 돌려받는 걸로 잡혀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니까 전액이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문제. 5월 15일 동대문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운동복을 구입했어요. 100만 원에 110만 원, 10% 부가세해서. 아시겠어요? 회계처리 어떻게 해본지 볼까요? 돈 얼마 나갔어요? 110만 원. 그죠?
근데 왼쪽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100만 원만 잡힌 거예요, 이번에는. 왜? 1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를 쓴 거예요? 100만 원만 쓴 거예요. 돈은 110만 원 나갔지만 그럼 10만 원은 돌려받는 데니까 돌려받아요. 이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내가 뭘 사면서 나간 거 이건 돌려받아요. 자산이에요. 돌려받는 거니까. 그 다음 5월 20일 날 매출 거래처 야유의 음료수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제공했어요. 접대비죠. 그러니까 거래처 체육대회 하는데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음료수 몇 박스 사다 준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지나 봐요. 자, 이게 얼마냐면 5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 5만 원이 되겠죠.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현금 55만 원, 접대비 55만 원. 부가세 못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5월 30일 금호렌트카 특정 업체를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지? 본사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송영 승용차 1500cc의 하루 그 렌트비가 22만 원인가 봐요.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하나 더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이건 뭐 세법에서 했나? 오, 야, 놀라운데? 하여튼 안 해줘요. 비영업용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소형 승용차가 영업용인 경우는 어느 회사가 있어요? 택시 회사는 영업용이지. 대부분은.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데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나라거든요. 재밌는 게 정말 많다니까요. 세법이 되게 재밌어요. 전 세계에서 상속 증여세가 제일 발달돼 있는데 이재용은 여태까지 증여세를 80억밖에 안 냈어요. 재산이 몇 조인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으면 먹고 사는 방법이 있는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좀 늦었어요. 이제 다 해서 이제 요즘 별로 할 게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몽고 가서 회계사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베트남 가서 하고 있고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 한 1, 20년 전이랑 비슷한가 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돈이 된대요. 자, 그렇지. 어쨌든 22만 원 썼어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 22만 원 왼쪽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임차료 2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임원 승용차 2500cc예요. 그랜저인가보네. 과성모터스에서 800만 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2500cc가 808만 원이면 도대체 뭐야 이 차는. 네, 전자세금계산을 받았는데 취득세 등으로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 알았어요. 자, 차는 80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 원 냈어요. 그리고 차 사면 세금부터요. 취득세, 등록세 등등이. 그러면 총 돈은 얼마 나갔어요 지금? 900만 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880만 원은 외상으로 했고요. 그죠? 할부니까 아직 돈 하나도 안 준 거잖아요. 20만 원은 세금이니까 냈어.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현금 20만 원, 미지급금 880만 원. 왜 미지급금이에요? 매입 채무가 아니라 이거는 상거래 외죠. 왼쪽 차변에 900만 원이 차량 운반고로 잡힙니다.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였다면 차값에서 80만 원이 빠져야 되겠죠.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월 15일 날 그 구매 계약한 공장용 1톤 화물차. 그러니까 화물차. 이건 영업용이겠죠. 딱 느낌이 오죠. 800만 원에 80만 원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인도받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취득세 20만 원 지급했어요. 자, 똑같은 문제 같은데 회계 처리해 보면 880만 원 미지급금 20만 원 현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왼쪽 차변에 차량 운반구는 이제 9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820만 원만 잡히고 8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힌다. 왜? 돌려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했는데 사례를 좀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하게 넣었더니 조금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웃긴 얘기밖에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가지급금, 가짜, 임시, 임시. 아, 쓰고 싶다. 근데 수도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에서 돈은 나갔어.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딱 적으려고 하니까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대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회계팀이잖아요. 이제 거의 부장 됐겠다 이제. 사장님이 와서
야, 금고에 돈 있냐? 예, 100만 원만 줘봐. 왜요? 네, 주는 거죠 이제. 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아니에요. 거래는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에 현금 20만 원 적어놓고 여기다 뭘 적으려고 할 거냐? 사장님이 약간 화난 듯 가져갔음 이거잖아요. 가지급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건 재무제표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직은 저거는 올라갈 단계는 아니에요. 찾아야지 왜 가져갔는지. 문제를 보니까 5월 15일 날 이번에 이제 영업부의 갑사원 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여비 20만 원 보내줬다.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직원이 출장 갈 때 이걸 이제 전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가지급금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국 출장을 간다고 쳐요. 저 한 달간 영국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제가 못해도 비행기 값이랑 해서 한 1,000만 원쯤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청구해. 1,000만 원 여기 있어.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아마 여비교통비가 돼야 되겠지. 근데 1,0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지급금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20만 원 줬어요. 아마 뭐 부산이나 가나 보죠. 그리고 6월 20일 날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5만 원은 반납했어요. 15만 원 썼다고 그러고 하고 15만 원 영수증 가져왔겠지.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잡았던 가지급금을 이제 줄여주고 비로소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을 적어요. 여비교통비 15만 원 그리고 남은 건 현금 5만 원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실무에서 여담을 좀 하면 가지급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사례로 농담으로 들었던 오너들이 가져간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기업들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 주식회사, 법인회사의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돈하고 내 돈의 구별이 좀 적어요.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설마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그만한 회사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돈이 부족하면 자기 돈 넣어가지고 회사를 굴리고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회사 돈을 가져가요. 그게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급금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뭐 재거래처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산이 뭐 한 200억이에요. 그럼 뭐 부채와 자본도 200억이겠지. 근데 여기에 가, 지, 급, 금이 17억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냥. 이걸 근데 이제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안 쓰고요. 단기 대여금으로 써요. 누구에 대한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놔요, 보통.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첫째로 세법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려요. 가지금 인정인자로 해서 세금을 왕창 때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한 3, 4년 안 갚잖아요. 그럼 이걸 상여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소득세를 물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게 가져간 거면 이거 횡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세금과 횡령과 이런 게 있는데 엄청나게들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뭐 기업하는 분들한테 맨날 이거 없애자고 이거 빨리 갖다 갚으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가져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로 그냥 가져간 경우도 있고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어둡던 시절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업할 때 뒷돈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거 보는 사람들이 뭐 여기 공무원 안 계시니까 공무원한테 5천만 원 줘야 돼. 장부에 적어? 기획재정부 누구 사무관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요?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빼가지고 준다고요. 그게 누적된 거예요. 이제 없애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가계요금을 없애는 방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요즘 뭐 신문에 그 한경인가 하는 그 신문사에서 컨설팅 회사 비슷한 걸 차려가지고 신문에 광고돼요. 여러분이 신문 신청했어? 한 달에 15,000원 자전거 준다니까. 신문 한경 같은 데 보면 가지급금을 없애드립니다.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사실 넌센스죠. 가지금 어떻게 없애죠? 17억 준다는 얘기에 자기들이? 저걸 이제 장부에서 없애기 위한 테크닉을 연구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뭐 거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모함하는 건 뭐한데 아마 위험한 방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혹시 주위에 이걸 회계를 좀 공부하면 친척들이 너 요즘 뭐 하냐? 회계 공부 좀 하고 세법 좀 했습니다. 그래 잘하겠네. 우리 가지급금 있는데 한국경제신 특정 신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도 집에서 한경 봐요. 좋은 신문사입니다. 아는 기자도 많고. 근데 거기서 뭐 없애 준다는데 그거 하면 되냐 그러면 스톱 시키세요. 스톱. 큰일 나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별거 많아요.
저한테도 보내지 마세요. 예. 저도 이런 그 세금 문제 그 어렵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